네, 조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삿바싸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이현 앵커가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삿바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제 조금 전에 시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의 주제를 보면 또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평일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두 번 열리는데 일요일에 열린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안건도 딱 하나예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 원포인트로 다루겠다는 건데 그만큼 여당이 이 사태를 보는 시선은 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번 사태가 지금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전직 사무총장 그리고 전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의혹, 특혜 채용 의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 지금 10여 명 정도가 그런 의혹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의혹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이 문제가 선관위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엉뚱하게 감사원과 선관위의 또 어떤 뭐 충돌 이렇게 비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안의 본질은 선관위의 이 공정을 어긋난 잘못된 이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따 보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만 감사원과 선관위가 헌법과 감사원법을 가지고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 문제로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일단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뭐 차차 말씀드리겠고 일단 선관위의 이 행동, 이 행태 자체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 아니겠어요.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 가치는 선거입니다. 선거에 의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 선관위가 이런 내부 비리가 있다라는 거, 비리 의혹이긴 합니다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선관위는 헌법기관 아닙니까? 헌법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선관위가 이제 지난 몇 번에도 말이죠.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선관위의 지금 현재 선관위원장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임명된 인사거든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여야가 상당히 정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선관위의 이런 행태들, 그 직원들 그리고 뭐 이제 일부 보도에 의하면 아빠 찬스가 아니라 이제 형님 찬스까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저기 모니터에 나오던데.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과연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국정조사도 받고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도 받는데 감사원의 감사는 선법기관에서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이제 뭐 논쟁적 여지가 있긴 있어요. 감사원법의 근거와 헌법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안이 감사원과 선관위라는 두 헌법기관의 충돌로 프레임이 짜이는 거 이건 맞지 않는다. 본질은 선관위의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행동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 법 해석을 두고 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이게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론전으로 가는 건가요? 처음에 이제 삿바 싸움이라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삿바 싸움을 이제 지나서 이제 전쟁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밀리면 죽는다는 그런 지금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총선이 지금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가 치열하게 뭐 제도면 제도, 의회면 의회 그리고 야외에서 서로 대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서로 치열하게 지금 치고받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문제 뭐 우리 최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하셨지만 특혜 채용이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라든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향을 놓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선관위는 헌법 97조를 그리고 국가국무부 17조 2항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원은 감사원법 24조 직무감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선관위는 정치적인 중립기관이다. 그리고 감사원은 정치적인 독립기관이다. 두 단어가 미묘하게 차이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서로 해석해가지고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지금 맞붙어 있는 것 시점이 정치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국회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애매합니다. 두 조항이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 입법적인 미비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을 추후에 이런 입법적인 혼란을 다시 정리할 그런 문제가 다시 이제 불거졌다고 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예. 선관위 입장에서는 국정조사하겠다. 예. 그리고 권익위 조사 받겠다. 그리고 공수처 수사 의뢰하겠다. 세 가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면을 보면 또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다수 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할 게 없을 것 같고 예. 권익위도 마찬가지로 권익위원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예. 전현희 권익위원장.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감사원장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감사원장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는 맡길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 정치적인 포인트에서 해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입법적인 불비에서 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향후에 이것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만 예. 과연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정쟁으로 가다가 어떻게 끝날 것입니까? 결국은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기관에서 일단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한 국정조사. 그 카드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조사 의뢰,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해도 예. 이것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관 내부에서 이 공정성 그리고 자정 그리고 대안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런 것도 병행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의 합의로 풀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주셨는데 사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어떻게 중주를 모아갈지가 좀 관심이 쏠리는 것 같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받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삿바 싸움에서 정쟁으로 이제 전쟁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치권으로 역시나 확전 중입니다. 일단 여야의 주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선관위는 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길래 자신들이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합니까? 한가로운 취사 선택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밝혀져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양 당의 원내 수석들 간의 소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 국정조사는 무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범위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지금 선관위의 이 부분은 좀 전수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를 관리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될 기관인데 예. 지금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정치적 중립과 법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될 헌법기관이 말이죠. 이 내부의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이러한 직원들의 이 자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예.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면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관위원장 슬프네요. 당장 그만둬야 돼요. 여기 예. 무슨 정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장 교수님 자세하게 이번 정쟁에 관련된 걸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꼭 단정은 아니지만 은근히 선관위를 좀 옹호한 듯한 그러한 뉘앙스가 묻어나고 있고 말이죠. 반대로 국민의힘은 반대란 말이죠. 이게 정쟁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정쟁의 대상이 전혀 아닌 거죠. 수사를 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국정조사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는 거고 이쯤 되면 저는 선관위원장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물론 나는 게 맞아요. 우리 사회는 도대체 책임을 안 져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오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그때도 책임진 인사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모든 사람, 모든 기관이나 기구의 이런 그 장들이 자신 직접 저지른 게 아니면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데 그게 책임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못 받겠다면 못 받는 거겠습니다만 도대체가 무슨 도대체 그 면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냐고요. 지금 보면 그래요. 헌법 97조에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직무이기 때문에 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니라는 게 이제 선관위의 지금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또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국회와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감사원법에 의하면 정확하게 선관위는 감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법적 미비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감사원 감사 받은 적도 있어요. 선관위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서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우스운 거예요. 예. 국민들이 이것도 가볍게 보지 않으면 이렇게 논쟁할 수 없는 문제라서 이것도 정치권은 빠지고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각자 뭐 감사원 옹호 또 뭐 선관위 옹호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서 밝히는 수밖에 없어요. 예. 뭘 기대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치권에. 아주 따끔한 일침을 주셨어요. 지금 노태혁 선관위원장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여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예상을 하자면 뭐 노태혁 선관위원장을 비롯해서 선관위원들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라는 걸 이게 조금 전에 저희 취재 기자가 이제 전해드린 바 있거든요. 같은 결론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제 선관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 내년 총선을 총괄하는 물론 개입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뭐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기관장이 당연히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추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한테 유리한 그런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고 예. 노태혁 선관위원장이 2022년 4월 22일 날 지명을 받고 지난 5월 17일 날 취임했습니다. 사실은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해서뿐만 아니고 기관장 입장에서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채용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발생을 했을 때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저도 맞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예, 예. 그와 더불어서 제도적인 보완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 경력 채용이 2018년에 26명에서 작년에 7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기관이 방만하게 운영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비다수인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적으로 마음껏 꽂을 수가 있고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박찬진 사무총장이 내부직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을 우리 정부의 각 기관의 여러 가지 또 외부 공모하는 개방형으로 뽑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선관위 같은 경우는 외부 공모직이 저는 옳다. 그렇게 법적, 제도적 그런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첫 장외 집회가 되겠고 뭐 자갈치 시장에 가서 수산물을 또 시식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뭐 여론전이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인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시찰단이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오고 나서는 뾰족한 뭐 발표한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예상했던 바였단 말이에요. 실효 채취가 안 되는데 시찰단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몇 가지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그게 별로 뭐 국민의 시선을 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문제를 장애로 가서 규탄 대회를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와 많이 이제 비교들을 하는데 그때와는 국민적 관심의 어떤 방향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뭐 광화문에서 엄청난 촛불 시위라고 그랬잖아요. 이명박 예. 정부 때. 지금 이제 국민들 인식 속에 그 정도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 봉투 의혹도 있고, 뭐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 의혹 뭐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4월 리스크는 계속 있어 왔던 것이고. 예. 아마 그러한 악재들 덮기 위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좀 단정을 못 하겠어요.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이 문제를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여권에 대한 대단히 좋은 공략의 소재로 여기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는 충분히 이제 야당으로서 비판할 수 있고 정부의 방침이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방일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이런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았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이 문제를 어쨌든 조금 수위를 높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상당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끌어올려서 뭔가 국민들의 시선도 좀 끌고 또 뭐 더 좋으면 민주당의 여러 악재도 좀 덮는 이런 예. 이제 프레임을 좀 전환하는 국면을 바꾸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직한데 예.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오염수가 국민들 우리 한국 국민들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를 밝히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선관위 감사원의 이 문제도 정쟁으로 간다고 얘기했고 이것도 정쟁으로 가고 대한민국 정치는 정쟁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정치를 폐지하는 게 아니지. 총선이 더 가까워서 이게 과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예. 이걸 뭐 규탄하고 1리터 먼저 마셔보라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거죠. 아무리 그렇다고 1리터를 어떻게 마십니까, 뭐 오염수를. 예. 그래서 그건 조금
민주당도 그건 자제해야 되고 이거 정치권에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 정치 관련 이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예. 모든 게 정쟁이에요. 조금도 접점이 안 생깁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여야 이제 출마자들이 나오고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예.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쪽으로 모든 언론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과 같이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정말 빨리 어떤 합의를 모색하고 과학으로 할 생각을 해야죠. 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자꾸 일본 편만 드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네. 좀 더 이런 문제도 어쨌든 과학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과학적인 수단으로 풀어야지 정쟁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대여투쟁의 좋은 소재인 건 맞기는 할 것 맞죠.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협상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후쿠시마 시찰단의 청문회도 열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 국정조사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그거 외에도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뭐 국정원의 보안 점검 거부 사태까지 이제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던 것이어서요. 일각에서는 요렇게 바꿔서 협상을 하자. 그래서 국정조사 범위를 딜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또 있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시간 관계상 짧게만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그런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런가요?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최 교수님이 또 뭐 정치 필요 없다 얘기하지만 예. 정치는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사실 앵커니까 일단 관심을 갖고 보기는 있어야 해야 됩니다. 되는데 필요 없다라는 게 진짜 뭐 필요 없어서라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된 정치가 하는 역할이 없다.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요인으로서 가장 자극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물론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훨씬 더 자극적인 장외투쟁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훨씬 크고 이 장외투쟁보다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해서 주고받기 이런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실익이 크다고 민주당은 과거에 광우병 사태에서 효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더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가치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IAEA 중간 보고서가 지금 후쿠시마에서는 오염수 처리 능력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 뭐 알프스라든가 K4 탱크 그리고 바닷물 희석과 관련 해서 방류 이 일련의 과정을 IAEA가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고 다음 달 말에 발표를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과연 이 국제사회에서 IAEA라는 그런 공정한 기관 물론 이것은 뭐 원자력과 관련된 기관이지만 예. 여기에는 환경단체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일본은 빨리 방류하려고 할 겁니다. 이것이 방류를 안 하면 현재 총 저장량이 하루에 140톤이 들어오고 그리고 137만 톤이 저장이 있고 더 이상 저장하면 이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예. 바다로 보내던가 다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바다로 보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래서 7월쯤에 이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대안을 만들어야 될 때다. 야당이 장애투쟁에서 무조건 일본이 방류한 걸 우리 대통령이 가서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고 예.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부터 여당과 야당이 국제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면 다음 달 7월 말에 이것이 후쿠시마 IAEA가 발표를 하면 이 이후의 대안을 진정하게 그리고 국민들 앞에서 다 오픈하고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예. 그런 모습이 정치인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 장 교수님께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어쨌든 좀 더 길게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 이 노정 갈등 문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나 여당하고 야당은 내년 총선까지 양대 그 기득권 정당들의 기득권 플러스 예. 어떤 이런 대척의 정치를 이어나갈 겁니다. 아마 지금 더 이상 여야의 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야의 협치나 소통을 강조합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여러 행태들을 보면 말이죠. 노정 갈등도 마찬가지예요. 노정 갈등도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 민주당의 접근 방향이 전혀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면 접점을 마련할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어차피 내년 총선까지 1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내년 총선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문제는 이제 그동안이 결코 짧은 시기가 아니에요. 기간이 아닌데 모든 게 이렇게 지금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야당 협조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노동개혁도 당장 부딪히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대로 갈 거냐. 대한민국이 오늘도 아까 제가 오다 본 뉴스 들으니까 뭐 대한민국 또 뭐 이른바 K 그 성악이 또 뭐 큰 대가를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10위권인데 정치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좀 신기할 정도예요. 노정 갈등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정부는 뭐 불법 집회나 불법 시위를 막아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명분 때문에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불법 시위나 불법 집회 방치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응하는 시위의 대응 방법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만 이제 노조 개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노동 개혁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최근에 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말이죠. 이명박 정부하고 너무 비슷해요. 하는 게. 똑같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네. 왜 꼭 강경 대응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말이죠. 법치라는 건 법에 의한 통치이긴 한데 법의 조건에도 어긋난 걸 바로 진압하는 건 법률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법에 완전히 의존하는 통치인 것이지 예. 정치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도 있고 법치도 예치도 있어요. 예의와 도덕에 의한 정치. 예. 그게 예치입니다. 예치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 기관들의 장들이 자기 기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지금. 국회의원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치도 안 되고 정치도 안 되고 예치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정 갈등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안 된다. 점점 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봅니까?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정부 여당도 권력을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노조도 지나치게 국민들의 시민들의 삶을 괴롭히는 쪽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뭔가 이런 부분들 정치가 접점을 찾아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자꾸 양대 극단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예. 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면서 아까 정치가 필요 없다라는 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 없긴 왜 필요 없어요? 정치가 반드시 필요하죠. 저는 다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또 공감하고 있는 윤석열 분도 있을 대통령이 테고. 취임하면서 3대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혁명보다 어렵다. 그것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세 가지고 이 개혁이 성공해야만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에서 콕 집어서 얘기한 것이 노동귀족의 세습화. 이것을 이제 막겠다. 그것을 핵심으로 해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노사정이 갈등이 지금 현실화돼 있고 결국은 안 되면 우리가 거리로 나가는 것이 습관화되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은 과거의 유럽의 어떤 사회복지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예. 저렇게 야외에서 시위를 하고 하니까 그것을 노사정이라는 것을 정부로 끌어들인 겁니다. 예. 그것이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이고 그리고 이제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그것을 제3의 길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앤서니 기든스도 제3의 길로서 뭐 세계화, 개인주의, 뭐 생태, 대립, 양극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평등과 약자 보호를 해서 예. 노사정이라는 그런 거버넌스, 협치라고 그러죠. 네. 과거에는 거버넌트라고 통치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노동자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예. 협치의 시대가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 세력이 이제 점점 들어왔는데 이것이 귀족화되고 세습화되니까 이것을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래서 이제 정권의 색깔이 지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갈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어떤 지금 진통의 시간이다. 예. 그래서 과연 다원 이익주의 시대에서 어느 정파가 이길 것인가? 네. 그것은 앞으로 또 삿바 싸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저희 한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 제가 PD한테 1분을 더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 두 분께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자막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사회적 합의 대화 기구가 있습니다. 네, 노사정이 김문수 위원장이 있는데 그 경질 교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물론 여당의 이제 윤재용 원내대표는 와전된 거다 일축하긴 했습니다만 일단 경사노위의 역할에 대한 그런 회의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임은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께 해법을 짧게 30초씩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인 여러 갈등들, 특히 노동 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인데 전혀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한국 노총조차도 이제 김문수 위원장의 사퇴를 이제 요구하고 있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좀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의 사퇴도 한번 여건이
한번 고려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문수 위원장이 워낙 극우적인 뭐 노동과 극우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 예. 극우적인 발언했다도 노동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노사위원장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쨌든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의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노조들로부터. 그렇다면 이거를 정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가 그런 조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예. 이렇게 계속 갈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 교수님. 걸어온 길 경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뭐 김문수 전 뭐 도지사도 하셨고 정치도 하셨고 뭐 광화문에도 나오셨고 여러 가지 복합되고 상징적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 노사 정의는 노동자를 포용하고 이것을 좋은 길로 국가의 발전에 선용할 수 있는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유연한 어떤 노동 철학 소유자 그리고 정권의 색깔과도 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분을 찾으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넘쳐가지고요.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내용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